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 천재가 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두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바퀴 대신에 유산화 넣어서 한번 책을 같이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네. 하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팅창과 반응으로 저와 함께 책을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2장과 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무지개 색깔 나는 펜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독서를 하면서 내가 좀 와닿는 부분들 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가면서 하면은 형광펜 들고 하는 것보다 전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펜 같은 걸 준비해서 같이 읽으면 그냥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여러분이 더 즐거운 독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장과 3장을 오늘 할 텐데 제가 우선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 전체 흐름을 전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제목이 원래 뭐였죠? 바퀴 팔기였잖아요. 바퀴 팔기. 그런데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엄청 확 눈에 들어오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책은 마케팅의 어떤 개념을 배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신제품, 바퀴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이 신제품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풀리게 되는지 전체적인 시장 공략 방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화의 전체를 다 대입하는 건 그래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읽으면서 유산화에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시장 상황이에요. 바퀴라는 제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탁 하고 발명되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바퀴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많아지고 아주 흔한 그런 제품이 될 때까지의 그런 시장 상황과 고객 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들이 이 책에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오늘 함께 읽을 2장과 3장은 2장에서는 이제 고속 성장기, 바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라서 이제 사용하거나 쓰는데 좀 처음에 이제 거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 기능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뭔가 이제 더 생각이 들어가는 요청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마법사 토비가 아주 이 마법사 토비의 세일즈 어떤 기법들이 굉장히 유용했던 기간이 되는 거고요. 3장은 점진적인 성장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매니아층이 생겨요. 단골들이. 그러면서 비슷비슷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어떻게 이 제품들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나. 그래서 빌더밴 굉장히 신나죠? 지금 빌더이신 분들, 퓨처 빌더이신 분들 엄청 내 얘기 같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빌더밴의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유산화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냥 책을 읽기보다는 실제적인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대입해서 마케팅 계획을 꼭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명 1인 사업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유산화를 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유산화 사업자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외국 이름이다 보니 또 이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 다시 그 등장인물들 설명드릴게요. 이야기 배경은 굉장히 오래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조선 그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겠다고 동굴 들어갔던 시절이 아주 먼 옛날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에는 뭐 그렇지 않죠. 자, 맥스는 주인공이고 발명가예요. 발명해서 이 바퀴를 팔게 된 사람이고 미니는 그의 현명한 배우자입니다. 오라클 오지는 이 맥스와 미니가 뭔가 상황에서 현실에 좀 벽에 부딪혔을 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동굴 속에 있는 선인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에서 스폰서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께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리고 4명의 이제 세일즈맨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세일즈 캡틴 칼렙은 무엇이든지 팔아내는 엄청난 그 세일즈 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빌더 벤은 인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일즈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법사 토비는 이 마법사라는 의미가 기술적인 것들,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다. 클로저 카시우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클로저 카시우스를 좀 자세히 봤죠. 클로징, 즉 그 어떤 판매를 마감을 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물건을 팔기보다는 꿈과 비전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자, 기억이 나셨죠?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판매 9단계가 이제 책에 나와요.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카시우스의 판매 방식이 먹히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뭔가 요구를 많이 해요. 업체들이 뭐가 이것도 좀 해줘라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맥스와 미니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오라클 오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라클 오지가 이제 그들에게 카시우스가 필요한 단계가 있었고 당신들이 필요한 단계는 이 판매의 9단계 전부가 필요한 거다. 지금 그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카시우스가 아닌 다른 분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책이 있으신 분들은 152쪽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52쪽을 보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판매 9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마케팅 단계인데요. 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소통하다, 통한다, 의미를 알아듣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객이 이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뭐 흥미가 있어야 관심을 갖고 물건을 사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건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있을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예비 고객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돈독한 관계가 됐을 때 판매가 좀 더 쉽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예비 고객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 구매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유산화로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산화 제품 이렇게 좋아? 사업이 좋아? 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으로 보여주든 내 피부로 보여주든 또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든 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당연한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유산화 사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저분이 제품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구나 또는 저 사람한테 유산화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거는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구매가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그분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도 우리 사업에서는 필요한 일이니까 이 부분만 살짝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제 세일, 드디어 이제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4번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그냥 말로만 듣고 사는 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이제 구매하기로 한 사람이 이 제품을 필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만 사진 않거든요. 갖고 싶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갖고 싶게끔 하는 이제 이 모든 활동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5번에서 이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결은 뭐냐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거 괜찮지 않아요? 한번 구매를 해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밀리면 안 되죠? 왜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안 산다니까? 몸에 투자 좀 하세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고객이 부담스러워하거나 한 발짝 물러서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성사, 클로징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배달해 주세요. 카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단계가 바로 판매 성사의 단계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부분 많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제품을 억지로 막 사라 사라 이거 너무 좋다 사라 사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매를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또는 상대방이 생각해 보고 좀 할게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거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때 좀 약하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드신다면 요럴 때 이제 여러분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면서 이제 화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대답이 이끌어가는 단계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살게 이거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결제할까요? 카드로 결제할까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화법 정리와 함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매, 자, 9단계 중에서 마지막 서비스 분야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유산화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건데요. 끄덕끄덕. 네. 자, 관리와 서비스예요. 자,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캐시우스의 문제는 뭐였냐면 팔고 끝났어요. 그냥. 비전과 꿈을 전달하고 이거 하면 당신이 어마무시한 이런 비전을 이룰 거예요. 탁 팔고 끝나버렸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후의 과정들을 갈망하면서 트러블이 생겼었거든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나서 고객에게 샀으니까 알아서 먹겠지. 뭐 이렇게 나처럼 잘 챙겨 먹겠지. 나처럼 알아서 이런 교육도 듣고 하겠지. 이런 게 아니죠. 누군가 한 명 유사한 제품을 접하게 됐을 때 그분이 정말 최대한의 만족을 또 최대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판매 조건 이행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다른 말로 뭐 쉽게 얘기하자면 후속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별표예요. 별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고객 감동에 의해서 너무 좋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이 제품을 계속 섭취할 수 있겠구나. 믿고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해도 되겠구나. 이 제품을 잘 관리를 해줘서 계속 먹게 되고 제품을 추가적으로 먹게 됐을 때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다른 것도 먹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성장의 가장 큰 어떤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 이후로 관계가 구축이 되는데요. 누구랑 누구랑의 관계냐면 제품을 판 나와 제품을 산 그의 어떤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적인 교제. 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 제품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관계가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자, 생각해보면 처음에 유산화를 전달할 때는 보통은 내가 아는 분에게 전달하게 돼요. 아는 분에게 전달을 해서 마음 편하게 전달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려워져요. 언니 동생 하다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생겨요. 유산화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또 그냥 고객이었어요. 제가 뭐 알고 그냥 인도인사 정도 하는 그냥 아는 분이었는데 이 유산화 제품을 나를 통해 사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분과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잘 조절해서 또 너무 가깝지만은 않은, 너무 멀지 않은 적절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유산화 사업의 라인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9번은 자, 지속적인 비즈니스.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를 구축해서 소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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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와. 여러분이 너무 바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드리고 후속을 해나갔을 때 뎁스 빌딩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뎁스 빌딩이 계속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산화 비즈니스에 잘 적용해서 내가 무엇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과 3장은요. 자, 2장은 고속 성장, 3장은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고속 성장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다 이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요구 조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뭔가 좀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더 좋은 제품들. 그리고 3장 점진적인 성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조하는 곳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사세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능이 이게 저번 거보다 훨씬 좋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케팅을 하게 되는 시기고 또 여기서는 제품의 매니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산화는 지금 제품 매니아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셀리전스 기술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바로 거기 새로운 어떤 기능,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2장에서 활약하는 마법사 토비, 그리고 3장에서 활약하는 빌더 벤의 특징이에요. 자, 마법사 토비와 빌더 벤이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 분들의 성격과 특기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써져 있는 이 8가지 항목들이 전부 우리 유산화 사업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고 내가 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좀 부족해서 이거 나 잘하면 좋겠다. 이런 걸 체크해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유산화 사업에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마법사 토비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자신만만해요. 당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발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뭇 이거 어떡하지 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을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간관계와 소통 기술도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알게 될 거예요. 요거를 보고 책을 읽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법사 토비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머리형. 왠지 이 사람 머리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머리형인데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래서 머리형 인간관계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소통을 하고 생각을 해서 팀워크를 하는 그런 머리형 관계십의 이제 달인인 거죠. 자, 이거 저는 이제 읽으면서 막 사람들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이런 거 마법사 토비 쪽이네. 이분은 빌더형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빌더 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유쾌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기도 하고 초긍정이에요. 사람들이 제품 안 산다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음에 팔면 되지 뭐 약간 그렇고 세일즈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그 충성 로얄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하는데 그냥 나한테 뭔가 유익을 줬을 때만 그 사람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나중에 뭐 이 PPT를 뭐 다 보실 테니까 근데 이 페이지를 그냥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네 하고 찾아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고객이 먼저 다가오게 한답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다가가서 뭔가 유산화를 전하기보다는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머 뭘 먹는데 그렇게 피부가 예쁘고 날씬하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빌더벤은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가오기에는 마법사 토비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전문가 같고 너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더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탐나는 저분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유산화 사업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내용상으로 토비는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한 20% 정량,
공략을 하고 기술을 계속 도입을 하고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이제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좀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새로 재개발하는 책에서 보면 뭘 만드냐면 맷돌을 만들죠. 바퀴에서 바퀴 모양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붙여가지고 맷돌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걸로 부사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빌더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70%나 공략을 합니다. 굉장히 경쟁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쟁 업체가 많지만 고객들과 친해진 이런 돈독한 신뢰성 속에서 그냥 고객들이 정말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빌더벤의 제품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판매 접근 방식인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자, 토비의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랑 조금 맞는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빌더벤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인맥 관리도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뭐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시키려고 막 나를 뭐 꼬셨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책에서도 인맥 관리도 마케팅이다. 여러분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명단 상담을 하고 어떤 분에게 효과적으로 유산화를 전달하는 고민은 전부 여러분의 인맥 관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더 벤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최고의 고객은 누군가? 예비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비 명단에 관심을 어떻게 사야 되나? 그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면 유산화를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쉽게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전달했을 때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알리는 방법에 여러분이 정말 빌더벤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더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과 거래를 한대요. 가장 중요한 건 깊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같은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멀리까지 간대요. 장거리 후원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가운데서도 취할 것들을 취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법사 토비의 회사 이미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뛰어나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에도 없는 인텔리전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영양제가 아니죠. 자, 거래 성사를 위해서 이분은 제품을 홍보를 해요. 잡지에 칼럼도 쓰고요. 우편물도 보내고 세미나도 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SNS 하시잖아요. 나만의 SNS에서 그런 것들을 알리시면 돼요. 앞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현실 점검 내용이라든지 건강을 또 이렇게 챙기는 부분, 영양제지만 다른 게 아닌 이번에도 그 조선일보에서 뽑는 그 영양제 대상에서 5년 연속 1위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5년 연속 1위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SNS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비는 여러 유형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골라서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좋은 거죠. 자, 빌더 벤은요, 굉장히 깊은 신뢰감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거래 성사를 위해서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기존에 이제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던 관계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저희 마찬가지예요. 자, 얼굴에다가 미미 미스트 막 뿌려주고 선물하는 거 무료 서비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분들에게 유산화를 전하는데 집중하실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판매 방식에서 마법사 토비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굉장히 세련된 안내문들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늘 이게 최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토비는 당연하죠. 이게 당신에게 최고의 합리적인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유산화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유산화를 먹으면 이렇게 해서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죠? 충분히 마법사 토비의 방식을 적용하실 수 있어요. 빌더 벤의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뭔 형식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골프장, 식당 이런 곳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E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고객을 잘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거래 성사라는 거는 고객이 필요한 순간, 자 우리 유선아는 늘 필요한 순간이죠. 얼굴에 화장품 발라야 되고 영양제로 건강 챙겨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2장, 3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례들이 나와서 좀 복잡했더라면 이 강의 내용을 또 여러분이 조금 참조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보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그마한 팁들도 많고 내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